육룡이 나르샤 나시어서 하는 일마다 고성과 동거하시니라고 해서 나만 기억하고 있지? 그치? 여러분들 다 배웠을 텐데. 그리고 아니라 교과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겠구나. 이 장은 기억나잖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일세. 그러면 봐봐, 세종 때 와서 이성계뿐만 아니라 이방원부터 해갖고 이성계, 그리고 이 이성계 위대 4명까지의 이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했어? 용이라고 딱 올려줬잖아. 이것도 거의 뭐 신화 아니야?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자, 이런 신적인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진짜 이렇게 막 갑자기 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니? 진짜 신기하겠니? 알에서 태어나겠니? 또 그렇게 또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아니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오긴 하는데, 아이들이 양수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 거 알지? 태반에 있는 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있잖아, 엄마 뱃속에. 근데 가끔 태어날 때 그냥 태반 자체가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대. 그럼 진짜 알처럼 생겼대. 그게 이제 사진으로 얼마 전에 나도 봤었거든. 그냥 알처럼 생겼어. 그냥 검은 알이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와전된 건가?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학에서 다룰 영역은 아닌 거지. 그럼 자, 신적인 이야기를 왜 만든다고? 어떤 건국의 정당성 또는 위대함.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두 글자로 이응. 영웅, 그치. 영웅, 그쵸.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가, 또는 지금 우리는 뭐 소설이 아니라 신화를 배우고 있지만, 영웅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모의고사 때 전쟁 소설 나오지 않았니? 네, 맞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뭐가 전에 이어져? 전쟁,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와 영웅 소설의 이야기가 결합된 부분들이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그걸랑 그냥 상기시켜? 계속 황운전인가 뭔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나오는 소설들은 나도 처음 봐요. 왜냐면 어디선가 그렇게 기발하게 찾아내갖고 막 실리는 거라서, 심지어는 한 2017년 자료들, 그때 발굴된 자료들을 막 실으니까, 그때는 내가 한참 공부할 때는 아니거든. 그래서 나도 잘 모르는 소설들이 나오는데, 패턴은 다 비슷해요. 패턴은. 시점은 어떻게 될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그치? 모든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주몽 신화랑 영웅 전쟁 소설이랑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영웅의 이야기는 똑같을까? 여러분들 지금 그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맞아요. 영웅의 이야기는 비슷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같이 지금 겸해서 공부할 거냐면, 주몽신화도 영웅의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 서사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웅 이야기, 서사라는 건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영웅 서사시 중에 하나, 그 패턴들이 있어요. 영웅 서사시의 패턴. 일반적인 패턴들. 글씨가 나온다고? 아니지. 그럼 어때야 돼? 우리 건국한 왕들은 어때야 돼, 좀? 응? 고귀해야 되고, 능력은 뛰어나야 되고, 항상 늘 편안해야 되지. 응? 아니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도, 그렇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왜? 근데 고난과 역경을 왜 이겨내야 되냐? 처음부터 그냥, 야, 하늘에 뭐 하백이 자생이고 뭐 이러면은 그냥, 야, 내가 그냥 세상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그냥 너무 떨어진 이야기. 동떨어진 이야기? 그거보다, 자, 누구한테 들려줄 때? 응? 백성들한테? 백성들한테도 있고, 이거 옛날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잖아. 야, 이야기가 그럼 전달될 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 야, 단군이 있을 때, 그래서 나라 건국했대, 행복하게 살았대, 끝. 재밌니?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고난과 역경을 주잖아. 단군 왕검이 태어나기까지. 무슨 어떤 고난과 역경? 곰을, 호랑이를 테스트를 하지. 그럼 고난과 역경.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 아이들은, 그래?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으면 저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너 사람인데? 그러면 진짜 그럼 곰한테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주면 사람이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치? 순수한 아이들도 이렇게 막 낚일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들이 있어야 뭔가 좀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창자 또는 전달하는 이야기꾼 입장에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준 이유가 이야기가 완벽하게 똑같을까? 이야기 완벽하게 똑같을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아니요, 이거는 고전 소설만 봐도 뭐 춘향전만 해도 춘향전이 어디에서 그냥 나온 책들만 봐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좀 다른 이야기들이 더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소설에 또는 우리가 고전 소설에 그 원본 자체를 몰라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서 이렇게 저장됐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쭉 볼 수는 있지만 이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구전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전의 특성도 있고요. 근데 요 패턴은 똑같다라는 거야. 어떤 영웅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웅 소설들이 2학년 모의고사가 몇 번 남았지? 한 번 남았나? 한 번 남았나? 두 번 남았나? 두 번 남았는데 영웅 소설이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원래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면 이제 다른 소설 나와야 되거든. 그럼 다른 소설은 뭐가 있을까? 영웅 소설 말고. 영웅 소설 말고 뭐가 있을까? 이생규장전. 주은아, 이생규장전 나갔니? 무슨 소설 같아, 이생규장전은? 이생과 어떤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더라. 애정소설. 홍길동도 영웅소설 중에 하나지만 홍길동이 이제 가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져? 홍길동이 가출하기 전까지 가정소설. 그럼 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중간에 뭐가 있을 거라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애정소설을 그러면 고난과 역경은 뭐겠니? 이별이겠지. 그치? 춘향전이 대표적이지. 그쵸? 춘향전. 춘향전이 뭔데? 어떤 게 그건 고난과 역경인데? 이몽룡과 춘향이는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거야? 아니, 갑자기 몽룡이가 춘향아 잘 있거라, 나는 과거를 보러 간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조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해서 과거 급제해서 바로 만나? 아니잖아. 중간에 누가 와? 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거라 이놈아. 이러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 춘향전에 어떤 이본이라는 건 다른 본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좀 그 근대화에 이제 이루어진 춘향 이야기도 나와요. 근대화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산적인 춘향의 모습도 나와요. 물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가정소설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가정소설의 우리 패턴은. 부인들 간의 그래, 부인들 간에 1부인과 2부인 또는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기 위한 이런 불화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막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거를. 근데 항상 누가 이겨? 선이 이겨? 악이 이겨? 선이 이겨요. 권선징악 그런 단어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고전 소설들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개념화시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이 영웅 소설이에요. 그러면 자, 주몽신화를 우리가 결국 이것도 고전 소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그러면은 영웅적 일대기를 다뤘다. 우리가 일대기를 다뤘다. 나중에 이제 일생을 다뤘다라고 하면은 무슨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붙어요.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인가 신화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지만 나중에는 뭐 홍길동전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그러면 이제 전의 특징이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일생을 쭉 설명을 하죠. 탄생부터. 그치? 자, 그래서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게 고려본기인데 지금 무슨 나라 건국한 이야기라고? 고구려지. 근데 왜 고려본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옛날에는 고구려가 고구려. 그래.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의 이름도 고려가
원래는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이후에 왕건이 세운 고려와 고려가 서로 비슷하지. 그래서 옛 구자를 하나 넣어요. 구자라는 건 그냥 우리 구식할 때 구자가 어떤 느낌이야? 왜 이렇게 구려 이게 아니라 옛날 거, 그치? 그럼 누가 더 옛날이야? 그렇지, 여기다. 그래서 고구려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요새 이제 나라 구분하는 패턴이에요.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원래. 알겠지? 왕건이 누구를 생각하고 나라 이름을 지은 거니까 우리는 신라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신라보다 더 위대한 고구려를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고려본기라고 하는 이 말은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지?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적어준 거예요. 이게 광동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알겠지? 자, 성은 고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주몽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물관계도가 그려져야 돼. 왼쪽에다 인물관계도 한 번만 그려보자. 잘 그려야 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너무 쉬운 얘기라고 해서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 파악해야 돼요. 왼쪽에다 인물관계도 그려야 돼. 아, 미안해. 여기 대화까지 해서 밑에 대화까지 해서. 자,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루부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부여라는 우리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 부여, 동해, 옥저 이런 국가들, 그치? 삼한. 자, 부루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헤부루. 그 밑에 이름 뭐? 금화. 금화가 누구 만났어?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 둘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주몽?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라는 얘기인 거야. 자, 저는 여러 아우들과 논의를 했을 때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자, 그럼 유아는 누구를 만난 거야? 사실은 금화를 만난 게 아니라, 그렇지, 해모수를 만난 거야. 근데 해모수의 아빠는 누구라고? 천재가 얘들아 어이야. 그럼 이 제자의 느낌은 무슨 느낌이니? 황제지. 그치? 어디의 황제? 하늘의 황제. 하늘의 황제는 누구야? 황상제를 얘기하겠지? 뭐 하늘의 신을 얘기하겠지? 그러면 하백은 요 하자를 한번 보자. 제가 한자를 가르치진 않을 건데 이제 가르쳐야 되겠더라. 3학년 모의고사 보니까 난리 났어. 차자 표기 나왔어. 여러분들 중세국어까지만 이제 요새 맨날 했거든? 그치?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차자 표기가 나왔어. 이번에 차자 표기가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자, 여기 띵띵띵, 요거 땡땡땡, 요거 무슨 표시라고 했지? 그렇지, 물 숫자예요. 그럼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자, 나는 하백의 딸입니다. 그러면 유화는 뭐와 관련이 있는 신이었을까? 아빠가 물의 신이에요. 그쵸? 물의 신. 그래서 압록강가에 있는 집에 깨어 정을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는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아, 귀양 중이구나. 그러면 자, 그래서 인물관계도 그리라는 게 여기서 제대로 안 읽으면 그냥 놓쳐버리니까 금화랑 유화랑 결혼한 줄 알아. 아니야, 해모수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유화가 나중에 누굴 낳을 거야? 주몽을 낳을 거예요. 그럼 주몽의 혈통을 한번 봐봐. 누구의 손자? 하늘과 물의 손자.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화가 밑에 가서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해서 금화가 데리고 가요. 근데 금화라는 사람은 헤부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은 그럼 뭘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미 왕이잖아. 그럼 왕은 어디를 통치하는 거야? 하늘이야, 물이야? 아니, 땅이거든.
그치? 그럼 땅의 통치권을 이제 하늘과 물과 땅의 통치권을 이제 누가 이어받는 느낌이라고? 주몽이 이어받는. 그러니까 되게 신성하죠. 그렇죠? 그래서 탄생부터 얘기를 쭉 할 텐데 이 탄생이 상당히 신성한 혈통이다. 신성한 혈통입니다. 라는 거. 또는 뭐 신성한을 조금 더 어려운 거 고귀하다. 아, 고귀하다가 더 쉬운가? 고귀하다가 더 쉽니? 고귀는 무슨 뜻이야? 고귀 말고 고귀. 고독하다 아니야. 좋은 건 다 때려. 고도로? 아, 높게 귀하다? 고귀하다? 고자가 무슨 느낌이야? 고상하다? 높다 이런 느낌으로. 귀한 거에 있어서 가장 높은 거 고귀하다. 알겠지? 자, 그 많은 일을 이상히 여겨 넘어가서 햇빛 이렇게 자 했더니 햇빛이 계속 방안을 비춰요. 자, 여인이 몸을 피하자 계속 따라가면서 비쳤습니다 라고.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태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임신한 느낌이 있는 거죠. 배가 불러오는 거겠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은 이 알을 왜 낳지? 알을 왜 낳지? 여기부터 이제 신화적인 특징이 고귀한 혈통 말고 이제 거기서 끝났어. 고귀한 혈통이니 앞부분에서 끝났어. 그럼 이제 출생이 이상하지? 자, 그걸 어려운 얘기를 했네. 뭐라고? 난생. 자, 난자가 무슨 말일까? 아니야. 알란자 아니야. 알란자로 하면 안 돼. 이게 어지러울 난자. 난생 지금 그 알을 낳았다라는 얘기야? 말은 알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모든 영웅들이 다 알에서 태어나니? 그건 아니지. 이게 어려울 난자를 얘기해요. 난생했다라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비정상적 출생을 얘기해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자, 왕은 그것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네. 알 먹지 않았네. 길에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오를 피해갔습니다. 뭔가 좀 또 특이하지? 자, 오히려 덮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로 태어났어요. 난생이 좀 출생이 비정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여기서도 버려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버려졌다 또는 처음에 첫 위기를 겪었다. 누가 갖다 버리겠다고? 왕, 금와예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 애는 누구라고요? 그쵸? 위기도 있었어. 왜? 버려졌어요. 그리고 쪼개보려고 했어요. 다 위기예요. 야, 알이 중간에 쪼개지면 태어날 수 있냐? 아니지. 근데 또 누가 도와줬어?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영웅이 성숙되기 전에는 주변에 누가 있다고? 조력자.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뭐야 이거, 태어나자마자 껍질을 깨고 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무슨 말이니? 평범해? 평범하지 않다. 비범하다. 오케이, 비범하다. 범자 평범하다, 비는 아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좀 눈에 확 띄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이 겨우 7살의 준산이 범인과 달라. 이때 범인은 네가 범인이지 자수해 이게 아니잖아.
이때 범인은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범하다의 범자, 그래서 비범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제주도 좋아요. 100번 쓰면 다 100번 다 적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오케이, 주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름의 유래네요. 이름의 유래. 그럼 이름의 유래는 이 주몽신화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웅 서사들 보면은 이름의 유래를 딱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금화의 아들은 따로 7이 있었겠구나.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재능이 주몽과 따르지 못하였다. 왜? 주몽은 어떤 사람? 비범한 사람. 그치? 그러면 금화의 아들 7은 범인. 그쵸? 자, 장자인 대소가 왕께 아뢰었다. 장자라는 건 뭐예요? 큰 아들이지.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옆에서 견제하고 있네. 왜 견제하고 있어? 그래, 이 사람 장자잖아. 그럼 왕위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와야 되는데, 동생들한테 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 영웅 같은 존재가 나오니까 당연히 왕위가 어디로 갈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장자가 왕위를 받아간다? 그거는 일상적이진 않아요. 원래 없어요. 완전 옛날이니까. 이건 완전 옛날이니까. 장자 승계가 언제 일어났을까? 그 유학 사상에서 일어나요. 유교. 신라 시대도 너무 멀어. 고려 시대 정도?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그 고구려 왕이 서로 신라 시대 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는 거 몰라? 또 박, 김, 그치?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 다 알지? 배경지식 있지? 그래.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부족국가였어. 사실 부족국가야. 그럼 부족국가 수준에서는, 왕권국가 아니에요. 부족국가 수준에서는 누가 부족을 이끌어야 되니? 제일 강한 사람이 이끌어야 되겠지. 그치? 제일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그 지휘권을 준단 말이야. 왕권을 준단 말이야. 그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또는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장자를 이렇게 서열을 정리를 한 거지. 특히 조선에 와서. 그치? 자,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했습니다. 말 기르게 했네.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었습니다.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을 찌게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여기부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 똑똑한 거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써보자. 똑똑하다. 뭔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유식하다? 응? 영특하다? 그래, 영특하다. 또는 미래를 우리가 본다라는 걸 우리가 예자를 하거든요. 예자를 써서 예견한다. 그거에 대한 지혜를 뭐라고 할까? 미래에 대한 예지력.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럼 이런 것도 얘들아 범인이야 비번인이야? 그렇지, 비범의 능력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좋은 말이 결정적일 때 힘을 내면 자기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치? 나중에 이제 이 말을 자기가 타게끔 하는 거죠. 자,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하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몽이 이르기를, 자,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 재주와 지혜라고 어딜 간데 살지 못하겠느냐? 서리법 얘기하면서 넌 어디 가든 살 수 있어.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고 하는, 이제 주몽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또 뭐가 생기게 돼요? 시련 위기. 성장기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위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출생 당시의 위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성장기 위기 혹은 성장기에 겪는 시련. 자, 이어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을 벗으러 함께 도망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뭐 부하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앞에서 동물이 조력자처럼 이 사람들도 조력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고하다라는 게 뭐야? 이야기, 말하다. 물을 향해? 의심하네. 물을 향해 말해봤자 뭐 할 건데?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 들으라고? 어떤 할아버지? 뭐야? 그렇지, 외할아버지지. 나는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가는데 그래, 물의 신의 자기는 외손자잖아. 넘어가서 뒤쫓는 자들이 거의 어찌하리요, 빨리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자,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또 얘네들도 뭐 해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지? 조력을 많이 받네요. 물고기와 자라를 도와줬던 사람은 물고기와 자라를 뒤에서 조종한 누구겠어? 하백이었겠지. 그치? 얼마나 신기하냐. 자, 뒤쫓아오던 기마금은 건너지 못하고 주목은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였습니다. 자, 궁실을 미처 정하지 못해서 다만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비류수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알겠죠? 국고를 고구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때 그러면 고구려라고 정했으니까 이게 우리 지금 현대어로 번역된 다음에 고려봉기인데 고구려라고 쓴 거지. 그럼 앞에서 우리가 국사라는 책에 나왔다고 했지. 이 국사책은 어디에 있던 걸까? 여러분들 한국사 배우는 그 국사 따온 건데, 이게 신라시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 책을 통해서 고구려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지? 자, 본성은 해였습니다. 왜 해씨였겠어? 해모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치? 그럼 이때는 그럼 아빠 성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었겠네? 그쵸? 근데 이것도 몰라. 이것도 내가 아까 모른다는 게, 장자계승 또 이렇게 뭐 아빠의 성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더해질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럼 이때부터 그럼 해씨 뭐 아빠 성을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장자 상속이었나? 이런 것들은 좀 비판해 볼 여지가 있다고.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장자 상속은 분명히 고려 시대부터 이렇게 본격화된 거고 신라 시대부터 본격화된 건데, 그럼 이때부터 장자 상속이 된 건가? 혹은 이렇게 성을 어떻게 이렇게 부여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은정아. 이런 질문. 어떻게 이게 본문에 충실한 질문. 자, 그래서 스스로 고시를 성으로 삼았습니다. 천재의 손자를 햇빛을 받고 나갔다 하여 고시로 성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주변에 요 짝대기 부분 안을 따로 읽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여러분들 몇 살이야? 응? 그래? 야, 니네들보다 동생이 벌써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다르겠지. 야, 진짜 이게 12살이겠냐? 12살일까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나이를 그럼 뻥튀기를 하는 것 같아? 나이를 뻥튀기를 왜 이렇게 줄일 것 같아? 그만큼 뭘 강조하려고? 비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야, 생각을 해봐라. 옛날 12살짜리도 지금 12살 차이가 있을까? 성장이 똑같을 텐데? 12살이면 여러분들 4학년 때 아니야? 5학년 때야? 5학년 때지. 야, 5학년 때 생각해봐. 뭐하고 놀았어? 근데 얘는 말 타고 놀긴 했나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동네 뭐 영웅 이런 전쟁 놀이는 했을까? 그 정도는 했겠지. 날 따르라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뭐 나라에 세운 걸까? 아닐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비판적으로 좀 읽으라는 얘기.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요, 문학을 그냥 수용시키진 않아요. 비판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거. 자, 이어서 왕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이만큼이나 됐대. 이때 호자는 무슨 말일까? 호. 그치. 집호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집 가자도 있고요, 집 호자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많다라는 말을 우리는 가가호호라고도 얘기를 해요. 웃는 거 아니야? 호호호호 이렇게 웃는 거 아니야? 집가짜, 집가짜, 집호자, 집호자. 그래서 가가호호, 가가호, 가가호 이런 단어들은 집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 뒤에 가서
요 흐름을 우리가 읽어줘야 돼. 흐름을. 고귀한 혈통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더하기? 아백과 천재 천정 하백의 딸 유하, 천재의 아들 해모수. 자, 비정상적이에요. 난생. 어렵게 태어났다 또는 아래서 태어났다. 버려졌어요. 위기죠?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동물, 짐승. 비범해요. 뭐가 비범해? 화를 잘 쓰고 그렇지, 화를 잘 써요. 뒤에서는 성장 후 실현, 그치. 나중에는 누구? 시기한 사람들, 아들, 그치? 금화의 아들. 자, 극복해요. 나는 천재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다. 길을 열어라 하니까 물과 자라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같이 갔던 조력자들도 있지. 조력자들도. 자, 그래서 위협성치 고구려 건국.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는 모든 영웅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웅 일대기 소설의 구조, 영웅 소설의 일대기 구조 또는 뭐 영웅 일대기 이렇게 하면 돼요. 영웅 소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모의고사의 영웅 소설들은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딱 잘라서 출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기억에 벌써 이제 잊혀질 것 같은 이번 모의고사를 잠깐 그냥 화면만 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다 안 읽을 거야.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뭐 모의고사 문제 왜 안 풀어줘요 이러면은 개별적으로 오세요. 개별적으로 혼내면서 풀게. 왜냐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연습 전에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말고 나도 처음 본다고. 근데 이거 영웅 소설이구나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전쟁 속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활약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자, 황혼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탄 것이 없고 가속 30명이 죽었고 가족들 뭐 또는 그 밑에 노비들 동네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읽자마자 혹시 보기 먼저 읽고 들어갔니? 네. 여기서 봐봐. 뭘 얘기했어? 영웅소설이라는 얘기를 바로 던져버리잖아. 그쵸?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조력자 도움 받기 전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야, 너무 잘 나가는데 조력자 도움이 필요해? 그럼 여기를 읽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랐어야 된다고? 여기 읽자마자? 한번 실현하. 실현이구나. 그래, 딱 팍. 그럼 여기서 얘 이제 망해? 아니요. 안 망하겠지? 그럼 봐봐.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피했네. 근데 누가 들어왔어? 나 진짜 내용 안 읽어도 탁탁탁탁 그냥 찝으면 이게 읽히나 안 읽히나 봐봐. 한 명이 사자 타고 들어왔어요. 노인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방황했어. 근데 갑자기 노인이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이 산 지킬 건데 너 이렇게 출입한 게 옳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혼이 아닙니다. 저 이렇게 못하리요. 내가 용량 널 안 오라. 라고 해서 지금 숙였어? 안 숙였어? 안 숙였지? 서로 대립했지? 잠깐만, 그럼 이 사람은 조력자가 아닌가? 조력자 맞아? 근데 왜 싸워? 시험하는 거야? 오케이, 시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냥 바로바로 도와줬거든? 이게 조선시대로 갈수록 바로바로 도와주는 패턴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다시 보니까 이 사람 없어졌네. 이 사람 범상치 않구나. 범상하다라는 단어가 뭐니? 안녕. 범. 평범하지 않아. 아니야, 범상하다야. 평범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돼. 평범하다. 상.
여러분들 혹시 통상적이다 알아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이다. 이거 뭐야? 통상적이다라는 단어. 내가 좀 금방 갖다 줄게. 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그 상자예요. 그럼 평범하고 보통. 야, 범상하다라는 단어는 이상한 거 아니야. 알겠지? 범상하다는 보통이고 보통인 거야. 평범하고 보통인 사람을 범상하다야.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캐치를 하는 거지. 아, 이 사람 범상치 않네. 항상 범상치 않다라고 하잖아. 범상치 않다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치? 다 읽었거든? 네. 중간에 모의고사랑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범상치 않은 사람을 인지하고 이제 이 도사가 누구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럼 조력자한테 뭐 배워? 능력을 배우겠지. 그래서 영웅성을 부각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가 여러분들 이제, 고전 소설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런 영웅 소설들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어디에서 캐치하라고요? 요 주몽신화를 통해서 캐치하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전쟁 이야기들 많이 섞여요. 알겠죠? 주몽신화가 나올 일을 좀 만무하긴 한데, 아무튼. 그럼 뒤에 가서, 단군신화도 빨리 읽어보자. 우리 단군신화는 그 광동고 기준으로 단군신화가 조금 나오거든?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 알겠지? 이걸 읽어주는 게 나아. 자, 줄거리.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희는 아들에게, 그러면 이제 환웅의 아들, 환희는 하늘의 신이지? 그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이를 주가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 교화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르칠, 교화, 변화시키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습니다. 때마침 환웅이 쑥 마늘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이 말은 얘네들한테 뭘 준 거야? 뭐 하라고? 테스트 하는 걸 주는 거지. 근데 그 테스트가 쉬워 보이니? 아니, 어렵지. 그럼 이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패턴이에요. 우리 앞에서 환웅이 고난과 시련을 얻지는 않아요. 얘는 아주 신성한 존재니까. 근데 누구에게 준 거야? 곰과 호랑이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 라는 통과 의례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는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나이가 15살 정도 됐나?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머리에 슬슬 뭘 매기 시작하지? 꽁지머리, 그치, 상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통과 의례라고도 읽을 수 있고, 그쵸? 혹은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뭘 준 거야? 금기라고 하는, 금지하는 행동들을 준 거예요. 그럼 진짜 곰과 호랑이였을까? 라고 했을 때는 곰을 우리 옛날에는 그 무속 신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토템이 뭔데? 토템이 뭔데? 그럼 다른 신앙은 뭐가 있어? 토템 말고. 샤먼은 뭔데? 야, 샤먼은 알겠다. 게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늘하고 태양? 주술사. 마법사 샤먼 몰라? 안 나오니? 그런 게임 안 하는구나. 미안해. 나만 했구나. 야, 그럼 또 뭐가 있어? 태양. 그래, 태양을 숭배하는 거 뭐라고 해? 자연을 숭배하는 거. 애니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럼 토템은 뭐야? 토템. 물건? 물건은 자연 중에 들어가. 동물.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무속신앙의 틀을 보면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너미즘으로 나뉘어요. 여기까지는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은 뭐 주술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무당, 뭐 굿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뭐 퇴마사. 나중에는 이게 강조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고. 옛날에는 이제 동물을 숭배한다거나, 왜 동물이 가장 무서웠거든. 또는 자연을 숭배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자, 동물 중에서 누구 숭배하는 사람? 곰. 누구 숭배하는 사람? 곰. 그치? 곰은 뭐? 호랑이. 이런 부족들이었다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알겠지? 그럼 그런 부족들 중에서 누가 이긴 거야, 마지막에? 곰이 이겼지. 그래서 곰 부족의 승리라고 읽어줘요. 단군 신화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환웅이 이런 어려움을 겪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았다. 단군 왕검을 일으킨다. 그치? 그건 단군 왕검은 위기를 겪니? 겪진 않지? 딱히 겪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 서사와는 조금 다른 패턴은 있다라는 거. 자, 공가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곰은 기한 지 1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기하다라는 단어는 20일 만에, 21일 만에, 미안해. 요거 꺼리다 기자예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 심자 안에 요거는 몸 기자거든요. 그래서 몸의 마음이 꺼려하다. 근데 시작은 한 거야, 아무튼. 그치? 시작은 했어. 계속 했지만 21일 만에, 얘들아, 21일이에요. 21일은 7 곱하기 몇? 오케이, 371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자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곰 부족의 승리. 자, 그래서 여자가 된 사람은 혼인한 상대가 없었으므로 혼자 아이 배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변하여 결혼해 주었습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그가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걸? 단군 무슨 말이야? 왕검은 무슨 말이고? 제사 장이랑 통치자. 그렇지? 제정일치를. 자, 왕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정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고 우리가 진짜 단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군왕검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앞에 뒤에 잘라서 이 당시 사회가 제정일치 사회구나. 그럼 제사장이란 건 종교지. 그럼 종교 지도자가 누구까지 일치했다고? 왕까지 일치했다고. 그치? 이런 나라 있니? 우리나라는 아닐 거고, 그치? 종교 지도자랑 바티칸은 종교밖에 없잖아. 일단 나라인데 거기 종교밖에 없. 바티칸 공국 되게 조그만 그 나라만 있지. 그치? 거기 왕도 있나? 모르겠다. 이런 나라 있나? 종교 지도자가 왕까지 하는 거? 얼마 전에 뭐 헬기 타고 가다 이란 지도자가 죽었다고 이제 대통령. 그런 얘기 못 봤니? 이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죽었대. 대통령이 죽었어. 근데 그 위에 짱은 종교 지도자야. 이슬람 종교 지도자. 아무튼 종교와 왕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요. 영국은? 옛날에 왕권 신수설이요. 왕권 신수설이지. 그럼 그때 살짝 일치했다가 나중에 또 분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와 왕은 좀 이렇게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는데, 옛날에는 좀 속된 말로 다 혼자 헤쳐먹었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단군 왕검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계속 연결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이 무슨 조선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거 알지? 자,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지, 요임금은 누구냐? 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전설 속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뤘던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요임금. 그래서 요순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사 배웠니? 아직 안 배웠니?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해? 하나라부터 배웠어? 은주. 하은주 이렇게 배웠어? 네.
그때 하나라, 은나라 그 당시 엄청 옛날에. 그럼 그 당시도 막 이렇게 강력한 왕권 국가였을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야. 알겠지? 강력한 왕권 국가는 우리 언제부터 생각하면 진시황부터 생각을 하잖아. 중국을 다 통일한. 자 그때 그럼 요 표현은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니? 요 표현 아까도 있었지. 우리 주몽 신화에서도. 이건 누가 쓴 거야? 누구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 그치? 서술자가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다는 거잖아. 설명을 다는 거잖아요. 자, 평양성 지금의 서경. 잠깐만, 서경이 나왔네? 야, 서경,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던 시대는 언제야? 도대체? 그렇지, 고려시대지. 아, 이 책이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서경별곡 할 거라고요. 서경별곡 연결해서 같이 할 거예요. 서경별곡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또다시 도읍을 이렇게 아사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기자가 조선의 통할이 이때부터 이제 기자조선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나이가 1908살이 말이 돼? 이때까지 살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아주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보면 영웅 신화에서 뭐가 좀 빠지니? 단군 자체로는 위기가 없었지? 네. 그치? 뭐 그런 것들도 또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요 환웅의 옆에 3,000명의 무리를 이끈 것 옆에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알지? 네. 뭐 이렇게 농경사회. 그래서 여기서도 농경사회였다 라는 게 조금 빠졌네. 오케이. 자, 뒤로 가서 여기는 내용 조금 차이가 있는지만 빨리 봅시다. 이거는 이제 광동고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봐봐. 하백은 크게 놓아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사자는 무슨 사자야? 라이언? 그렇지. 우리가 신부라면 하는 신하를 사자라고 하지. 사신사자라는 거. 자, 하백은 누구였다고요? 물의 신. 그럼 얘 딸이 누구라고? 유아. 그래서 나의 딸을 붙잡고 있느냐? 라고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재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려고 합니다. 구원하려고 하네. 그럼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내가 천재의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면 잠깐만 천재의 아들은 누구였다고? 해모수.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유아와 해모수가 서로 만나는 그 장면, 초창기 장면. 그럼 주몽은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지? 그래, 그 장면이야. 근데 왜 내용이 다르냐? 여기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나오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야기마다 다 전해지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들이 다 달랐을 텐데. 그쵸?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뭔가 그런 전기적 요소들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면. 시험 대비는 하긴 할 건데 일단 그 전반적인 지금 개념 잡는 거였고 쭉 읽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주몽이 이제 그 유화를 떠나면서 있었던 얘기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쵸? 그 전에 광동구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 단어 모르는 걸 다 체크해 놔야 돼요. 알겠죠? 단어 모르는 걸 좀 체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쭉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요것도 학습 활동이다. 맨 뒤쪽에 고귀한 혈통입니다. 벌써 똑같이 나오지? 맞습니다. 야, 이거 같은 교과서 아니야? 다른 교과서야? 기이한 출생입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활을 잘 썼죠. 그리고 아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공부했습니다. 뭐 이 정도네. 그쵸?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영웅 소설들을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영웅의 일대기는 그냥 크게 생각해서 영웅은 처음부터 고난, 역경 분명히 겪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근데 혼자서 이겨낼 수도 있어. 그런 소설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조력자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로 잡아주면 그 고전 소설 읽는, 특히 이 영웅 전쟁 소설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밑에 가서 요거 하나만 더 보자. 165페이지. 자, 이규보 언제 시대 사람이니? 이규보 3번에 가로 3번 165페이지 가로 3번. 고려 사람이에요. 고려 시대. 고려 시대 무신 정권 시대의 문신이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긴 해. 문신으로서. 넌 왜 무신 정권이 있는 상황에 그렇게 무신들의 선을 펴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이 쓰거든요. 위대한 문장가로서. 그럼 동명화 편을 왜 쓸까? 동명화는 그럼 누군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쭉 한번 보자. 자, 동명화는 신이 한 일을 많이 했는데 보통의 남녀들 대략을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런 괴력난신을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괴력난신이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나만 처리하자. 밑에 불가 사이한 존재나 현상. 그리고 옆에 이렇게 우리가 또 소설이나 문제 풀다 보면 각주가 있잖아. 이 각주를 여러분들 그냥 쭉 눈으로 쭉 읽는 습관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여기서 핵심 단어만 딱 뽑아야 돼. 여기 핵심 단어는 뭘까? 괴력난신의 핵심 단어는 이런 거. 핵심 단어만 딱 체크해주고 그 단어로 읽어줘야 돼요. 항상. 이거 쭉 읽으면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께서는 이런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괴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명왕은 그러면은 뭔가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규보의 생각. 동명왕의 일은 신이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입니다. 동명왕이 누군데? 최소 이건데. 오케이, 동명왕 주몽이죠. 그러면 자, 앞에까지는 이런 동명왕, 주몽 신화 같은 이야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야. 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게 말이 되냐? 우리도 그렇게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옆에 떠드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기 싫어갖고, 야, 이게 말이나 되냐, 동명왕이? 이러면서 아르스토텔레스는 게 말이 돼?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공자도 공부하기 싫었나? 아무튼. 그럼 자, 여기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썼는지. 앞에서는 분명히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게 안 돼, 못 돼! 라고 얘기를 했어. 뒤에서는 아니야, 이건 우리의 신령한 자치야. 여러 사람을 현혹한 것도 아니야. 이런 거를 기술하지 않는다면, 기술이라는 단어는 뭐야? 테크닉이야? 알지? 그렇지. 서술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알겠지? 장차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지?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야, 이놈들아. 알겠지? 우리나라는 원래 성인의 나라임이야. 위대한 사람의 나라였어. 라고 하는,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뭘 세우기 위한 자긍심. 어느 시대에? 고려시대에. 야,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가 본받았던 누구?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쓰는 거 너무나 말이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동명왕의 이 주몽 신화가 계속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었다고요. 이거는 누구 교과서에서? 광동고 교과서에서. 알겠지? 근데 그 앞에 봤던 거는 옛날에 어느 시대 거? 신라 시대에 살짝 기록됐던 거.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기록만 우리가 본 거고, 지금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더 이교보가, 그러니까 실제 사실 팩트를 정리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들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 갖고 와서 정리를 해갖고 조금 더 내용을 부풀리는 거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편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광동고는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그 앞에 지금 이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영웅 소설의 구조. 영웅 소설의 구조 우리 앞에만 보고 얘기해보자. 어떤 흐름이야? 처음에는
시절이 그렇습니다. 응? 시절이. 뭐라고? 실현? 벌써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안생. 난생? 야 근데 난생이기 전에 고기야 혈통. 그렇지 혈통이 고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생. 난생 어려운 뭐 태어나기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실현 어떤 실현? 탄생 후 겪는 실현이 있어. 탄생 후 그러면은 우리 주몽신화에서는 어떤 실현을 겪었니? 버려졌어요. 버려졌지? 저쪽으로 버려 이런 식으로 제일 앞 페이지에 있어 형민아. 제일 앞 페이지 보면은 고이하게 읽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녹화는 해놨으니까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조금 크니까 비번만 어떤 걸 보였어? 이름이 주몽이네 활, 그렇지? 그리고 말도 비번만 성격에 들어가야 돼. 왜? 미래를 좀 예지할 수 있으니까. 좀 컸다니까 또 위기가 또 오네. 누구로부터? 왕의 아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조력자와 함께 탈출을 하지. 그 다음에 응? 아니야. 탈출을 하는데 또 조력자가 도움을 받죠. 네. 그렇죠? 그 물고기와 자라를 통해서 그래서 업적을 갖게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동명왕에서 이어지는 게 그 백제 건국서가 아니니? 나중에? 네. 그치? 뭐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봤고요. 그 뒤에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이제 그 고전소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영웅소설에서 또 어려웠을 것 같아갖고 그냥 영웅소설은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된다. 큰 개념만 만들 거고 뒤에서부터는 우리 그 문학사 고대가요부터 쭉 이렇게 지금 다 강독을 할 겁니다. 알겠죠? 본인의 시험 범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